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전TV의 이명찬입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제가 요즘 뭐 외부에 나가서 찍고 뭐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대학 강의도 하고 자주 못 올리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또 이제 스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로서 그냥 찬조 출연해 주셨는데 이제는 한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자주 찾아뵐 텐데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일본 신집회 발행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딱 6월 초에 이제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랑 오타루에 다녀왔었는데 오타루의 구 일본 은행 지점을 한번 그 자료관은 제가 들렸었거든요. 그 지폐들을 보면서 견본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뭔가 지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좀 낯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번에 발행되는 그 지폐의 견본이더라고요. 7월 3일부터 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왜 새롭게 발행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권을 굳이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을 이제 다들 하실 텐데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는 명확히 얘기하는 거는 위조 지폐가 이 지폐가 나온 뒤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가면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권을 만든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표면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은 캐시리스, 그러니까 무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데 왜 일본은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느냐?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그 분석가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일본은 위조 지폐가 많지 않고 그래서 현금을 써도 위험도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런 치안이 좋아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치안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기 같은 게 일본은 그렇게 별로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현금을 써도 이게 위조 지폐가 통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현금을 일본은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새 지폐를 만드는 이유는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러면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서로? 모순이죠. 3D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위조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세계 최초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일본은 위조 지폐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현금을 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국은 왜 그러면 캐시리스를 좋아하느냐? 거기에는 위조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일본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왔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현재 이제 일본이 신권을 발행하게 되는 주 목적이 위조 지폐 방지,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 두 번째로 얘기 많이 하는 게 단스 요킹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장롱속 예금인데 우리 장롱속에 돈을 이제 보관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의 장롱속 현금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신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스 요킹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장롱속 현금? 장롱에 현금을 보관한다고 하는 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일본에는 그렇게 보관되는 현금이 한 60조 엔 정도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왜 장롱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가지 이유로 정리를 잘 해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요, 언제든지 원할 때 현금을 쓸 수 있다. 이건 뭐 너무나 명쾌하죠. 장롱 속에 돈을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출을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은행 같은 데 가서도 또 인출도 하기도 하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은 아직도 직접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뭐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출기 같은 데서 컨비니 같은 인출기가 ATM이라고 그러죠. 그 ATM에서 돈을 뽑으면요 수수료가 엄청 높아요. 일본 수수료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서 바로 현금 집에다 놔뒀다가 바로 그냥 빼내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언제든지 원할 때 현금을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하나의 매력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은행이 요즘 파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은행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면은 금융에서 은행이 파탄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국에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데 그 이상의 돈은 보장을 안 해줘요. 그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금을 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그런 상한액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예금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맡기는 게 조금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롱 속에다 많이 넣어놓는다 이런 네. 얘기고요. 네. 일본에서는 네. 우리는 5천만 원 이상은 보장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일본에서는요 1,000만 원을 넘어가면은 그게 보장이 안 된다 그럽니다. 1,000만 원까지는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요 노년층이 집에서 이제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디에서 매도견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허다하게 네. 3억엔 뭐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행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은 보장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장롱 속에다 넣어두는 경우 더 큰 금액을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은 은행에다 맡기기가 두려운 거죠. 물론 은행을 다양하게 곳곳에 나눠서 예금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게 들킬 수 있잖아요. 가족들 몰래 자기 혼자 살짝 찡 박아놓고 이제 쓰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이제 아까 1,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들을 다양한 은행에다 나눠서 예금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수 예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 발생했을 때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가 동결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상속 이게 나눠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상속 발생했을 때 현금이 있으면은 금방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본인이 가족들에게 숨기고 장롱 속에다 예금을 해놨다가 이제 내가 볼 때 내 예생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싶을 때 그걸 풀어서 이제 상속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패전한 이후에요. 46년인가 7년 그 시점에서 정부가 개인 예금을 은행에 있는 예금을 동결해서 그걸 압수한 적이 있어요. 어떤 개인에게는 90% 압수한 적도 있고 어떤 개인에게는 30%, 20% 그게 차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일본 국민들 개개인의 예금을 통제, 컨트롤 해가지고 그걸 압수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 해놓으면 이걸 이제 국가에게 내 개인 정보가 탈취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내 자산 동태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 경험했던 고령층에 훨씬 이런 게 많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부분의 장롱 속에 예금하는 사람들 대부분 고령층이죠. 이 고령층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 몰래 저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다가 이제 1,000만 원까지는 보증해 주니까 1,00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2,000만 원, 3,000만 원, 1억엔 이렇게 될 경우에 그걸 다 분산해서 은행에다 예금하기가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장롱 속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요거 가족들이 모르게 이제 장롱 속에다 현금을 보관하고 싶은 거죠. 이런 측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특히 노년층이 네. 장롱 속에다가 예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문제점 있겠죠. 문제점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에 보면은 지진도 많죠. 지진 나면 어떻습니까? 가옥이 막 불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일본은 어떻습니까? 목적 건물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목적 건물이 아닙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화재가 때 굉장히 발생했을 경우에 취약하죠. 그 현금은 완전 취약하죠. 불 타버리면 그냥 젖더미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이 재난, 재해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요. 저 어르신은 뭐 지금 직장 안 다닌 지 오래됐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저렇게 여유롭게 사시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저분이 혹시 장롱석에다 돈을 엄청나게 쌓아둔 게 아닌가? 아, 좀 무섭네요. 하는 순간 네. 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난 사건이 많이 생겨요. 그 지진이 났거나 네.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일단 어떻게 하면 대피를 하잖아요. 대피를 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넓은 학교라든가 체육관 같은 데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텅텅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사서 뒤지면요. 장롱 속에 있는 돈 이거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건 정말 위험하네요. 그럼 이거 완전히 그냥 도난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주 가족들이 모르게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고 했던 돈을 본인이 못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못 찾아서 못 쓰지만 이걸 자손들에게 뭐 상속해 준다 이런 차원도 이제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런 경우 허다하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잘 챙겨둔다고 어디 챙겨놨는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유산 상속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냐, 그 취득 경위가 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는 그 상속의 예를 들어서 뭐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이 돈의 출처가 명백하면은 근거를 따지기가 쉬운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 상속에 애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점도 많은데 이 장록석 현금이 많다고는 해도 뭔가 감소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소를 하는 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 장롱석 돈이 액수가 줄어든다. 근데 사실 장롱석 돈을 전부 어떻게 다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금리가 높았을 때 장롱석 예금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롱석 예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최근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서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간 현상이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금리가 폐지되고 0에서 0.1% 어쨌든 0.1% 정도 이자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장롱석에 돈이 조금씩 풀려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일본에 30년 동안 없었던 인플레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한 2년 가까이 처음에는 2%, 3%, 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2, 2.3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가 되면은 현금의 가치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롱석에 이렇게 묻어두면은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금리가 높으면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쨌든 이자가 발생하니까 장롱석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일본은 30년 가까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불편할 수도 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맞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장롱석에 예금을 하는 게 차라리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장롱석 돈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가 이제 발생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권이 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권이 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롱석에 돈이 왜 빠져나오느냐 하니까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니까 이 신권이 발행되면 국권을 이렇게 사용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국권은 이거 한 뭐 5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 나와서 신권으로 교환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국권은 그냥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권이 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같이 병행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우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이 국권을 이제 나중에 네. 10년 후 이렇게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렇고 정상적인 어떤 거래에 있어서 이게 위조지폐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막 정밀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되게 불편하죠, 이게. 그렇죠. 이 글을 쓰는 사람도요. 네. 자기도 직접 자기는 경찰 출신인데 국권을 썼더니 네. 이게 위조지폐 아닌지 검사를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이 이렇게 경찰 경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걸 의심받아가지고 네. 조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연세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네. 이 국권을 오랜 신권이 발령된데도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국권을 들고 나왔을 때 네. 이게 불편함, 의심을 받거나 이런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권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동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롱 속에 있던 국권이 좀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외부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엔저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신니사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NISA 이 새로운 신자에다가 니사 이게 뭐냐니까 최근에 일본의 주식들이 많이 가격이 폭등을 해서 옛날 네. 뭐 30년 만에 버블 때의 그 주식 가치하고 거의 동등해지는 정도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주식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주식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삶에는 이게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 주식을 대부분이 외국 자본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안 사고. 일본 내에서는 기관들이 좀 사고, 일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금 기관 이런 데서 기관들이 이제 주식을 구입한다거나 네. 외국에서 자본이 흘러들어와서 주식을 구입한다거나 그럼 이게 주식 가격이 올라도 일반 국민들의 서민들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익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번에 이걸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한 게 이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예요. 이게 신니사라는 게 구 니사가 있었는데 네. 신니사는 거기에 규제 같은 것들, 세금 같은 것도 완전히 그냥 완전히 풀어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세금이 뭐 거의 없거나 조금 있거나 비과세 제도니까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거 좀 좋네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장이요 엄청나게 그게 많이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을 투자해가 돈을 벌면은 내한테 이득이 많이 들어오니까 장롱 속에 넣어두는 것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7조에서 9조엔 정도라고 얘기 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신권이 발명되고 나서 그 시점에서는 장롱 속 예금이 많이 줄어든다. 이게 명확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는 신권 발매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신권을 발행한다. 이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이 장롱 속 돈을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경제 자본 투자 이런 쪽으로 활성화되는 이걸 이제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을 좀 투자해서 일반인들도 그 주식에 오른 열매를 네. 일반인들도 좀 따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일본 정부의 하나의 목표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